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보다 약한 누군가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더 확신에 차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말하고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믿어줍니다. 반면에 당신은 주저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적절한 순간, 적절한 단어, 완벽한 감정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기회를 가로채갑니다. 자신감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무기를 들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무기를 당신에게 겨눌 것입니다. 수세기 전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미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에 져서 군주론은 권력의 본질을 가감없이 파헤친 냉혹한 현실주의의 교과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담한 자는 실력이 부족해도 앞으로 나아가고 망설이는 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뒤처진다. 권력은 최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확신에 찬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동기부여나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주저함을 지우고 지배자처럼 말하며 복종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나약함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대체될 것입니다. 당신은 약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반복적인 훈련, 보상, 그리고 규칙을 통해 당신은 복종하도록, 인정받기 위해 애쓰도록, 그리고 항상 이래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살아있는 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기쁘게 하도록 조건화되고 복종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내면의 하인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움찔하고 행동하기 전에 허락을 기다리는 충직한 개와 같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망설이고 과도하게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그 목소리,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안의 하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이해받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했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구걸하는 자는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전복에서 시작됩니다. 위축되고 싶을 때마다 오히려 몸을 확장하십시오. 변명하고 싶을 때마다 침묵하십시오. 사과하고 싶을 때마다 상대를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자신감은 준비되었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하인이 결코 엄두도 내지 못할 행동을 감행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더 빨리 걸으십시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십시오. 의미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이 제안이 아닌 결정처럼 들리도록 말하십시오. 자신감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세상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여전히 하인으로 남고 싶어하는 당신 자신에 대한 반항 속에서 단련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죽이십시오. 그것이 생각이든 습관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죽이십시오. 당신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십시오. 사랑받으려 애쓰는 당신의 모습을 비웃으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 친절하고 예에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키아벨리적 진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사용되고 버려지고 대체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밀하고 절제하며 통제되고 계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여전히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그 작은 목소리를 도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더 정확히는 과거에 나약했던 당신 자신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내면의 하인을 죽이는 순간 당신 안의 지배자가 깨어날 것입니다. 강력한 사람들은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감과 함께 나타납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움직임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시선으로 공간을 압도합니다. 당신은 알려질 필요도, 사랑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의 공기가 바뀌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간을 소유한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공간을 허락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왕궁에서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언제나 왕이 권력의 정점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구석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한 남자가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궁정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침묵은 통제력입니다. 당신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배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 뿐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위협적인 이유는 아무도 그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은 허락을 구하듯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찰하고 흡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안달하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계산합니다. 당신의 자세는 당신의 입보다 먼저 말합니다. 당신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식자는 사냥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고요하고 침착하며 모든 준비를 마친 채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얼마나 조급하게 말하며 얼마나 자주 남의 말을 끊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기 때문이며 여전히 타인의 평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공간의 주인처럼 들어설 때 당신은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정하기 위해 말합니다. 모든 문장은 단정적이고 모든 단어는 결론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다른 방식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당신에게 맞춥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당신은 기다립니다. 그들이 먼저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갈망, 불안, 그리고 약점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먼저 말하는 자는 보통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비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들을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좇지 않습니다.
당신은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준의 자신감은 사랑받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오만하게가 아니라 이미 스스로를 선택했기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한다면 좋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 좋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무관심해지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최종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들어왔을 때 그 방이 당신의 것이 아니었더라도 당신이 떠날 때쯤이면 모두가 그 방이 당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존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걸하듯 말합니다. 문장 끝을 올리는 말투, 불안한 웃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같은 불필요한 말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그들은 마치 공간을 차지하는 것 자체를 미안해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권력은 항상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말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확신의 무게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게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논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적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념을 따릅니다. 당신이 확신에 차 보이면 그들은 당신이 옳다고 가정합니다. 당신이 망설이면 그들은 당신이 들을 가치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적 화법은 어떤 소리를 낼까요? 그것은 느리고 침착하며 단정적입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의 말이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듯 각 문장이 하나의 포고령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미 복종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로 가득 찬 방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결정처럼 들린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처럼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존중받기 위해 말을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말을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해독하고 당신에게 도전하고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셈입니다. 적게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의미하십시오. 말을 할 때는 부드러움을 제거하십시오. 군더더기, 설명,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말은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약자들을 위한 비상 탈출구입니다. 그것들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당신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말하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뒤따르는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게 하십시오. 강력한 발언 뒤의 침묵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감히 당신에게 도전해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 목소리의 톤이 당신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단어는 표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착하고 무게감 있으며 신중한 톤은 사람들에게 위계 질서에서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목소리 톤을 낮추십시오. 말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불안한 에너지를 제거하십시오.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처럼 들리게 하십시오. 이미 마음을 정했고 세상이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들리게 하십시오. 대화에서 이기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제안이 아니라 사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자들이, 장군들이, 그리고 왕좌를 되찾기 전 망명한 왕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도전한다면 절대 방어하지 말고 방향을 트십시오. 논쟁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십시오. 당신이 논쟁을 거부할 때 당신은 무서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신호를. 그것이 바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방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신감은 볼륨이 아니라 중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무게이며 당신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들어야만 한다는 가정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방 전체가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소음이나 오만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통해 말입니다. 당신은 옳다고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틀릴 수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들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가 동의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동의하게 될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신감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걷고 말을 잘하며 권위 있게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던진 단 한 문장에 당신의 평정심이 무너진다면 당신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점을 노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존재감을 익히고 화술을 연마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다른 모든 사람의 소유입니다. 약간의 무례함에도 즉각 반응하고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누그러지며 예상치 못한 침묵에 불안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즉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마스터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설계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의 중심에서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적이든 아니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애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제를 신뢰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지 알게 되면 그들은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관리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 가능한 사람들은 그 유용성을 잃는 순간 버려집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사람에서 계산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합니까? 해명하지 마십시오. 관찰하십시오. 데이터를 추출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그 모욕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누군가 당신을 칭찬합니까? 녹아내리지 마십시오. 분석하십시오. 왜 지금 당신을 칭찬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누군가 당신을 무시합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차가워지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당신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여 행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시험할 때 분노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눈에 띄는 불편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공공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들여보낼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조종당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하기가 너무 쉬워서 우스울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그들은 과도하게 설명하려 들 것입니다. 그들에게 굉장하다고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면 그들은 다시 연결해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코드를 깨뜨리기 전까지 당신은 항상 다른 누군가의 도구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해받고 싶은 욕구를 죽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이 당신을 통제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것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변 세상을 전략적으로, 외과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죽이십시오. 마키아벨리적 정신은 인정을 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접근을 통제합니다. 당신은 초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 근처에 허용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죽이십시오. 감정은 실제하지만 무기화되지 않는 한 무의미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하십시오. 의심을 받습니까? 그것을 침묵의 이유로 삼고 나중에 결과로 말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강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일단 아무도 당신을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들은 당신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화와 이해를 좁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명확함과 통제를 추구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당신이 투영하는 것, 즉 확신, 방향성, 그리고 중력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폭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칭찬하고 무시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함없이 차갑고 침착하며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이 최종적인 변화입니다. 자세도, 화술도, 외모도 아닌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방을, 규칙을,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당신은 이해받을 필요도, 받아들여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절은 약자에게는 상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강자에게 그것은 신호이자 선물이자 세상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너무 속이 보였으며 너무 절박했다는 메시지.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파괴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거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그들이 약해지고 당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나중에 반격할 수 있도록 당신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절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고통을 보이는 순간 그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건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설에 대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정신은 문이 닫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방의 온도를 더 차갑게 만듭니다. 당신은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접근할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거절은 당신이 그것을 인정할 때만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반응하지 말고 진화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당신의 존재감을 무기처럼 거두어들이십시오.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그것의 무게와 가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절당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라지십시오. 설명도 감정적인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전략적인 부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는 동안 당신은 자신을 건설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 이야기를 재구성하십시오. 거절은 당신이 무언가를 쫓는 것처럼 보일 때만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이야기를 다시 쓰십시오. 당신은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너무 작은 게임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그들이 아니오라고 말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권력을 알아볼 안목이 있는지 증명할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그들은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라져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네 번째 단계, 거절을 통제력으로 전환하십시오. 여기서 당신은 승리합니다. 거절은 명확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존중하고 이용하며 두려워하는지 모른 채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절은 칼날처럼 그 안개를 가릅니다. 이제 당신은 누가 눈이 먼 자인지 압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힘이 아직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압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나를 다듬으십시오. 당신의 이미지를 날카롭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증폭시키십시오. 한때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이름을 말할 때
스스로를 설명해야만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들이 돌아올 때 당신은 굳이 그들을 거절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입니다. 조용하고 영구적이며 우아한 통제. 마지막 단계, 당신의 귀환을 무기화하십시오. 목표는 결코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는 감정적입니다. 마키아벨리적 권력은 항상 계산적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너무나 명백해서 그들이 피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불편함을 줄 때만 다시 나타나십시오. 당신을 거절했던 사람이 이제 당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공간을 당신이 지배하는 것을 지켜볼 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악의도, 비꼼도, 자만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무심한 시선 한 번, 혹은 그보다 더 나은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 번 다시 묻지 않고 움찔하지 않으며 선택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당신 자신을 향해 방향을 전환했을 뿐입니다. 이제 침묵 속에서 자신을 건설하고 그들이 감히 거절할 수 없는 힘이 되어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재창조되었습니다. 영감을 받거나 동기부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자기의심을 죽였습니다. 긍정의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움직였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대담한 자의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거절을 연료로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인정을 좇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잃는 것의 대가를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희소하고 전략적이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위해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존재감, 자세, 그리고 정밀함으로 그 공간을 소유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들리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감히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설계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도달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발할 수도 유혹할 수도 흔들 수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전설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소음도 명성도 아닌 강력한 침묵, 차가운 명확함, 그리고 무자비한 일관성. 당신의 변화를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걸음걸이에서, 당신의 말투에서, 그리고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조용히 관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쫓던 자에서 쫓기는 자로, 묻던 자에서 결정하는 자로, 더 이상 인정이 필요 없는 자로,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지배. 당신은 여기에 어울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판을 움직이고 공간을 휘어잡고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그들의 기억에 남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전설은 구걸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하고 세상은 그들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